카톡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분노와 배신감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불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 분노, 상실감에 빠진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상간자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인정되지 않는 증거의 문제, 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것에 대한 입증 문제 및 불법적인 증거에 대한 인정 유무 문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상간자에 대한 인적 사항 파악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성관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승소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상간자 증거 수집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톡 내용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카톡에 육체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 호텔 방문 언급, 어젯밤 좋았어와 같은 직접적 표현, 노골적 사진 첨부, 이런 경우라면 카톡만으로도 확실한 증거 수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 확보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판례의 경우 육체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평혼을 해치는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사례 1. 지나치게 친밀한 연락과 만남으로 혼인관계 파탄. 사안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연락하며 밤늦게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고 배우자 몰래 여행을 계획하는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지속. 판결, 육체관계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은 혼인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위자료 인정. 근거,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 간 정서적 배신 행위가 확인된 점. 사례 2. 모텔 출입 CCTV는 있으나 육체관계 부인. 사안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만 있고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음. 피고들은 차마 밖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워 들어갔다고 주장. 판결, 법원은 객관적 정황상 육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위자료를 인정. 포인트,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도 육체관계가 추정된 사례. 이런 경우처럼 모텔에 들어간 증거가 있다면 외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사례 3. 애정 표현과 동거 계획. 사안 육체관계 증거는 없었지만 카톡에서 당신과 평생 살고 싶다, 같이 살 집을 보러 가자 등 사실혼을 전제로 한 메시지 다수 발견. 판결 대법원은 혼인관계 평온을 해친 부정행위로 판단. 포인트 육체관계가 없더라도 사실혼 내지 동거를 전제로 한 애정관계는 위자료 인정 가능. 최근 법률 사례와 로펌 활동을 보면 육체관계 없이도 정서적 배신이 입증되면 위자료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핵심은 어떤 증거로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위자료 액수도 5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다양하지만 장기적 의도적, 정서적 관계라면 고액 판결이 가능합니다. 즉 외도 기간이 길수록 혼인 파탄에 의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례 4. 지나치게 친밀한 연락과 애정 표현. 영상 카톡 대화창 모션 그래픽, 사랑해, 보고 싶어 문구. 먼저 육체관계 없이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유부남 A씨와 미혼 여성 B씨는 매일 수십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내용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 데이트 사진, 팔짱 낀 사진도 있었습니다. B씨는 단순히 좋아했을 뿐 육체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상간자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포인트. 육체관계가 없어도 반복된 애정 표현과 연인관계 같은 모습이 증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 모텔 출입 CCTV만 존재. 남편과 여성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CCTV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화장실만 쓸어 들어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포인트.
모텔, 호텔 출입 CCTV만으로도 위자료 인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 동거 계획과 장기적 애정관계. 기혼남과 미혼녀가 카톡으로 이혼하면 바로 혼인신고하자 같이 살 집 보러 가자고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동거하지도 육체관계 증거도 없었지만 포인트. 동거 계획이나 사실혼과 같은 장기적이고 진지한 애정관계라면 육체관계 증거 없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러한 대화는 불륜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패소된 사례에 도 있으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외도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패소된 사례입니다. 사례 단순 카톡 연락만 존재. 기혼자의 배우자가 이성 동료와 자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밥 먹었어요? 오늘 힘들었죠? 정도의 안부 연락뿐. 법원은 업무상 연락 및 일상적 안부 수준으로 혼인의 평온을 해친 부정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단순 연락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이 어렵습니다. 사례, 회식 후 대리 귀가. 회식 후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30분 정도 대화. 아내가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외 특이한 상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 연락. 업무상 식사, 회식 후 귀가 동행, 간단한 안부 메시지. 외도 증거, 합법과 불법의 경계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외도 증거를 잡고 싶은데 혹시 불법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카톡, 모텔 CCTV, 흥신소 의뢰.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일까요? 외도 증거 확보 방법의 합법과 불법,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 기준을 하나하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톡 문자 SNS 캡처. 본인 핸드폰, 가족 공유 계정,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배우자 폰에서의 캡처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배우자라 해도 타인의 휴대폰은 독립된 개인정보 기기로 보호됩니다. 무단으로 휴대폰을 열람 캡처 복사하는 것은 형사상, 민사상 위법 소지가 큽니다. 주요 법적 쟁점. 1형법상 비밀침해죄 제316조.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배우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열람 캡처하여 제3자 변호사, 법원에 제출한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된 판례가 다수 존재.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의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하거나 잠금 해제 후 메신저를 캡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내용의 도청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특히 위험. 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대방의 개인정보 연락처, 사진, 대화 내용 등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4. 민사상 손해배상.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 청구 가능. 반복적 악의적일 경우 수백만 원 이상 인정. 3. 증거 능력 문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민사소송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도 채택될 수 있으나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 증명은 가능해도 동시에 본인이 형사처벌되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텔 약속, 애정 표현, 성적 대화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 몰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혼인 공동생활에서 일정 범위 내 열람은 무죄 판례도 있습니다. 단, 케이스별로 다르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모텔 호텔 출입 CCTV. 모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영상정보에 해당합니다. 모텔 주인은 정보 주체 투숙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증거 수집과 벌금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텔 출입 정황만으로도 법원은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직접 해킹하거나 무단 설치는 불법입니다. 세 번째, 흥신소사설 탐정 의뢰. 미행 촬영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에서 차량 뒤를 따라가
외도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것은 증거 수집의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하거나 차량 집 모텔 내부에 몰래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카드 명세서 영수증 확보.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 내역, 모텔 호텔 영수증, 여행 경비 내역 등은 경제 공동체 내 합법적 열람으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공동체 부부 공동체 내에서의 재정자료 열람. 배우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산 내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유하거나 공동관리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법원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카드사, 은행, 호텔 등의 자료 제출을 명령 가능.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등 재정자료. 부부의 공동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열람 가능. 2. 그러나 개인적 열람은 다른 문제. 1. 카드사에 본인이 직접 요청.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카드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내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남편 카드라 해도 아내가 카드사에 전화하여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 이 배우자 몰래 카드 내역서를 열람. 자택으로 배송된 카드 명세서를 배우자가 열어보는 경우 통상 가정 공동체 내 공유물로 취급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엄밀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외 열람 불가 논란이 있으므로 주의. 3. 모텔 호텔 영수증 요청. 숙박업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숙객 본인에게만 영수증 발급 가능. 배우자가 모텔에 전화하여 남편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 법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만 적법하게 확보 가능. 3. 결론. 경제 공동체 내 합법적 열람이라는 표현은 일부만 맞음. 현실. 가정 내 배송된 카드 청구서는 사실상 열람 가능. 카드사, 모텔, 호텔, 여행사 등에 직접 요청하여 내역을 받는 것은 불가. 법원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야 함. 무단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카드사 직원이 이를 제공하면 카드사도 법적 책임을 집니다. 불법적인 외도 증거 확보 방법. 첫 번째, 배우자 핸드폰 해킹. 비밀번호 해제 후 몰래 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일부 무죄 판례도 있지만 언제나 위험하므로 주의하세요. 두 번째, 차량 GPS 무단 부착. 배우자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은 위치정보법 위반, 벌금형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청장치 설치. 차량, 집, 모텔 등 사적 공간에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문제와 성관계가 있다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타인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진실 발견을 우선하기 때문에 불법 증거 배제 원칙이 형사소송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의 위법 수집 증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벌금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간자 증거 수집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1. 피고와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외도를 인정받는 경우. 상간자 피고와 연락이 된 경우 피고가 스스로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거나 통화를 하는 경우. 이를 녹음하는 경우 불륜 인정에 대한 증거로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대화 중이거나 통화하는 경우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의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제3자 입장에서 타인, 즉, 2명 이상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와 민사상 위자료 문제에서의 인정 유무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 등을 받는 경우도 증거로 이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쉽게 상간자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가 많겠냐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거나 통화를 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대화 중 상대방 피고에게 인정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대화 방법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거나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방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자 피고가 위자료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원고 측과 만나게 되거나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원고 측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외도 인정에 대한 부분과 각서 등을 준비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외도 자체는 인정은 하였지만 구체적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도에 대한 만남 횟수, 시기대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전에 많은 증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인정만 하고 그 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피고인이 원고 측의 배우자가 결혼한 것을 알고 만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 측에서 결혼 사실을 모르고 미혼인지 알고 만난 경우는 이를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속인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 만났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고 측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 증거에 대한 부분은 이외에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증거로서 인정되는 모든 내역들이 한두 가지만으로 반드시 승소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상간자 피고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협조하려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사실 조회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확실한 증거 수집 없이 흔한 말로 떠본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고 모든 증거를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외도 사실을 인정받는 대화나 녹음 및 각서 등을 받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증거 확보 없이 외도 사실에 대한 인정만 받는 것은 사실상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상황별로 구체적인 특정이 어렵다는 점은 불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5. 불법적인 증거는 형사처벌의 문제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불법으로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형사처벌상 벌금형은 감안하고 소송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핸드폰을 열어 카톡 내용을 캡처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청구의 증거로 채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입니다. 배우자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해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차량 GPS를 동의 없이 부착하면 위치정보법 위반, 몰래카메라, 도청장치를 설치하면 성폭력처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사례: 배우자 몰래 카톡 캡처 후 소송, 위자료 인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본인 벌금형, 차량 GPS 무단 부착, 위자료 청구는 가능했지만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본인 벌금형.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아프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먼저 변호사인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법은 당신 편에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 확보 수집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안별로 복잡성과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상 내용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로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변호사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법률 상담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단, 법률에 대한 해석과 법리에 대한 이해용으로 문의사항은 답글 달아드릴 수 있으니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